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박진의 스테파니아 수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배혜은 작가님의 책 올라 빠드레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스페인어 수업을 들으면서 만난 하비에르 신부님과의 에피소드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선교사로 오랜 기간 고향을 떠나 살아온 스페인 출신 노사제와 나눈 대화는 넘치는 지식과 정보 속에 놓치고 살아온 삶의 소중함을 알아차리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롤로그, 소중한 인연, 위대한 만남. 당신은 어떤 행복을 꿈꾸고 있나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생각하고 있던 무렵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잠시 배웠으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스페인어를 10년 만에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빠드레 하비에르라는 좋은 어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때의 행복은 저에게 세렌디피아입니다. 완전한 우연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 혹은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우연한 만남은 어느새 잔잔한 일상이 되어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고향 스페인 북쪽의 작은 마을 바스크를 떠나 신학교에 들어가 지금까지 외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빠드레 하비에르와 북경에서 10여 년 유학 생활을 한 소피. 이 둘의 스페인어 수업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업 중 인생에 대한 빠드레 하비에르의 무심한 듯 전곡을 찌르는 질문은 일상을 살기에 급급해 내면의 깊은 공간을 들여다볼 짬을 내지 못한 저에게 당혹스러움과 신선함, 그 경계 어딘가에 모호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행동 반경이 제한된 채 아쉬워하며 흘려보냈을 수도 있을 시간에 배움과 소통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빠드레 하비에르와 함께한 여정은 저의 인생에서 소중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나이와 국적, 뭐 하나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세상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란 점에서 비롯된 빠드레와의 만남이 어느새 길고 긴 선이 되어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좋은 어른과의 잔잔한 대화가 필요했던 저에게 행복이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오늘 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메모하고 정리하고 다시 음미하기. 남겨둔 흔적들이 모여 인생의 아카이브로 이어진다. 빠드레와 수업을 할 때 그와의 대화에서 모르는 단어, 통으로 암기하면 좋을 문장, 또 그의 인생 이야기와 관련한 키워드를 발견하면 바로 적어 내려갔다. 쉴 틈 없이 형형색색의 볼펜을 쥐고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나에게 빠드레는 무얼 그렇게 쓰냐며 내 노트를 살펴보았다. 그는 남다른 기억력을 지니고 있다. 가끔 사소한 일을 깜빡 잊는 것을 빼고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식과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다. 만일을 대비해 그는 앞으로의 일정을 어딘가에 적어놓곤 하는데 과거의 일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과거에 연연해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으며 오늘을 충실히 보낸다라는 평범한 진리가 그의 수도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 나는 수업 시간에 빠드레가 그린 스페인 지도나 라틴어 경구,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판서 내용을 지우기 전에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다. 그뿐 아니라 그의 한국 생활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커피를 마시러 나가거나 산책을 할 때에도 틈틈이 사진으로 남겨두었다. 빠드레의 88번째 생신에 그간의 이야기를 간결하게 적어 포토북으로 엮어 선물했다. 이 많은 사진을 언제 다 찍었냐고 머쓱해하던 그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냥 흘러갔을 흔적과 작은 추억들을 붙잡아 준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말은 날아가고 기록은 남는다라는 어디선가 읽었던 라틴어 명언이 떠올랐다. 우리는 하루에 하나씩 좋은 기억을 마음속에 기록해 두기로 했다. 14살에는 꼬마 하비에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전에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이웃마을 목장에 가족들이 마실 우유를 가지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유리병에 담긴 우유를 홀짝홀짝 마시기도 했다. 그런 날은 엄마에게 하비에르 오늘은 왜 이렇게 우유가 적을까? 라는 애정어린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오후가 되면 동네 친구들과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필로타를 했다. 온 가족들과 저녁 식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던 꼬마 하비에르는 마침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그 시간을 같이 보낸 친구들은 대부분 약속이라도 한 듯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 14살인 빠드레가 입학생 중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아 동기 겸 친구들을 돌보아야 했다. 신학생으로서의 긴 수련 기간에 지친 친구들은 하나 둘씩 또 다른 소명을 찾아 새로운 길을 나섰지만 빠드레는 그 자리에 꿋꿋하게 남아 사제가 되었다. 20대에 고향 스페인을 떠나 네덜란드, 미국, 필리핀에서의 선교 생활을 마치고 1995년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미니코 수도회에 한국 선교를 위해 한국 땅에 발을 들였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사제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요? 신부님이 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리셨지. 잘 다녀오라고. 그때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없단다. 다만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신학교에 있는 나를 발견했지. 그리고 신학교에 있는 동안 수없이 생각해 보았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는 진정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일까? 등에 대해서. 빠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지나온 14살, 그 시기는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본다. 모두가 같은 나이에 동일한 상황을 겪는 건 아니지만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길과 소명이 있다.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 걸까? 나다운 사람이 되는 것. 하루는 겨울 옷을 사러 옷가게에 간다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대화가 이어졌다. 내가 먼저 여기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옷이 있네요 하고 옷을 띄우자 빠드레는 저기 스웨터랑 장갑, 목도리 좀 봐. 와, 모자도 정말 많네? 라고 대답했다. 그중 양을 뜻하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다. 나는 이와 비교되는 개념인 질, 깔리다드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삶의 양과 질이라는 화제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되었고 빠드레에게 이 둘 가운데 어떤 가치를 더 선호하는지 물었다. 그는 양에도 질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검소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 값비싸고 좋은 품질의 물건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 양을 추구해서 여러 물건을 사들인다 해도 자신의 작은 방에는 다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은 이제 현대인들에게 월급의 액수보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삶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럼 너만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니? 나의 빽빽하고 장황한 하루 일정을 가만히 듣고 있던 빠드레가 라틴어 문장을 들려주었다. 가장 자신다운 사람이 되어라. 에스토 쿼드 에스. 가장 자기다운 사람이 된다는 게 대체 뭘까? 가장 자신다운 고유한 사람이 되어야 삶이 단단해져 어떤 외부의 충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걱정과 고민도 삶을 갉아먹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일과 삶의 균형도 지혜롭게 지켜내고 삶 자체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빠드레가 들려준 라틴어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물 위에서 물장구만 치기보다는 큰 결심을 하고 물속 깊이 내려가 바닷속을 탐험하고 오면 비로소 바다를 알게 된다. 그러면 바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아의 일부도 용감하게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에 대해 더욱 깊어진 이해로 이웃과 사회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기쁜 소식 전하는 바울